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이 투자하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대장주 이 주식 딱 3일 무조건 사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저는 가야 되는 종목들만 소개시켜드린다 얘기했던 게, 자, 최근에 이제 뷰노 같은 경우도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뷰노 같은 경우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뷰노고, 지금 이 뷰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다. 자,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강한 종목 중 하나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 1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벌써 10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사람들이 빠진다 할 때마다 제가 분명하게 2개월 전에 최소 10만원 가니까 무조건 사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됐다? 자, 주가가 4배 이상 상승하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 이슈 굉장히 강한 펩트론 역시도 5월 7일에 소개시켜 드리고 몇 배가 올라갔습니까? 펩트론 역시도 5월 달에 소개시켜 드리고 지금 7배 정도.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나열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1시간 동안 무엇을 추천드렸고 몇 배가 올라갔는지 이것만 자랑을 해도 사실 방송 시간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 파동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투자하는 3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을 사야 우리가 내년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련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년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왜 3일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오늘 25일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증시가 얼마예요? 증시가 26일, 27일, 28일입니다. 자, 매 12월 매일 마지막 전날에는 뭐가 되느냐? 마지막에는 이제 휴무가 진행돼요. 마지막에는 휴무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30일과 31일 같은 경우가 뭐가 됩니까? 휴무라기 휴장이 진행되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가 된다? 이 29일이 지금 이제 휴장으로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사실상에 우리가 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12월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사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자, 아무래도 어때요? 당장 내년에 우리가 올라갈 종목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 남은 3일 동안 뭐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크냐? 이제 우리가 일정주라고 하죠. 일정주. 어떠한 일정을 앞당겨 두고 관련 수혜주들이 날아가는 현상, 우리는 일정주라고 합니다. 일정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3일 동안밖에 매수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년 당장 1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 일정에 따른 모멘텀의 종목들이 이 3일 동안 뭐가 들어올 확률이 크다? 저가 매수의 이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내년에 어떤 일정이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하도 많이 말했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라고 해서 CES죠. CES 2024가 몇 년도?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개최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함께 진행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자, CES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던 게 뭐가 있어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해서 매년 1월에 진행되죠. 그래서 내년도 1월 8일이면은 뭐가 된다? JP 모건 헬스케어라고 해서 컨퍼런스 또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나와 있는 이 일정주라고 하면은 JP 모건 헬스케어 플러스 뭐가 된다? CES 2024가 된다는 거, 2024.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자, 과연 내년 1월 앞당겨 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은 3일 동안 무엇을 살 것인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최우선일까를 사실은 가리기는 어려워요. 제약도 그렇고요. 이 반도체, AI 모멘텀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에서는 다 강한 이슈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이거를 지금 우리가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또 뭐가 있느냐. 그럼 이 두 가지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번은 의례적으로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뭐 한다.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에 뭐 하겠다. 엔비디아가 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반도체, AI 이런 쪽입니다. 근데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에 뜬다고? 왜?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AI 신약이라는 거죠. 과거부터 얘기했던 AI 인공지능, AI 의료, AI 신약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뭐가 되기 시작해요. JP모건 헬스케어에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AI 기업으로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어디에 참가한다? JP모건 헬스케어에 뛰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그럼 CES는요. 자, 그래서 CES도 봤더니 뭐 한다고요? 당장 2024년 연초부터 뭐 한다고요? CES 2024에서는 AI 헬스케어, 우리가 AI 신약, AI 의료,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표현을 하죠. 디지털 헬스케어.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2024년도 이 CES 2024에서도 뭐 하겠다? AI 관련되어 있는 헬스케어 기술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할 것이다. 불꽃 경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교집합을 뽑아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오게 된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 뭐 신약, 여기 뭐 의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CES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AI, 인공지능,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서 더 크게 갈 것인데, 교집합으로 뭐가 있다고요? AI 관련되어 있는 의료 기능, 신약이 되었던지, 약품이 되었던지, 헬스케어가 되었던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서 내년에 복합 모멘텀으로서 시장 이슈를 노려볼 수 있는 게 뭐가 생기게 되느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복합 모멘텀으로서 뭐가 되었던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내년이 사실상 굉장히 이슈되기 좋은 게 뭐냐? 타이밍도 좋아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AI 관련되어 있는 신약 이런 헬스케어 산업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CES에서도 AI 헬스케어 산업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여기 왜 더 타이밍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합니까?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뭐했습니까?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규제들 어떠한 법적인 이런 것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규제 체계 마련과 함께 이 치료 기회 확대, 투자 기회 확대 이런 것들과 함께 내년부터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 의료제품법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뭐 한다? 당연히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내년에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디지털을 품고 AI를 입는다. 이게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겠죠. 그래서 AI 의료라든지 AI 신약이라든지 디지털 치료 세계 시장 관련되어 있는 이 규모 확대 전망에 따른 앞으로 뭐예요? 이 헬스케어 학계와 손잡고 이런 대학 이런 것들 병원 대학 규제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뭐한다? 이런 의료기 특화 근거법 말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헬스케어 신기술이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년에는 이런 신기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함께 AI,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이런 쪽으로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뭐 AI,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자꾸 디지털 헬스케어는 아직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뷰노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뷰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작년에 제가 소개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디지털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래서 AI, 의료 AI 솔루션.
뷰노 여러분들이 무시했잖아요. 사지 않았잖아요. 뷰노 어떻게 됐습니까? 뷰노 작년에 소개시켜드리고 14배 갔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작년에 여러분 또 안 샀던 게 제가 또 의료 AI, 디지털 헬스케어, AI 의료 섹터 이런 것들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6배 이상 대박 난다 라고 하면서 소개시켰던 게 JLK예요. JLK. 올해 초죠. 올해 초. 자, JLK도 어떻게 됐어요? 의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올해 초 대비해서 이미 6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했지 절대 성장 못하지 않을 업종이 아니고 테마가 아니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의료 관련되는 섹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규모 자체가 얼마냐고 하면 800조 눈앞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800조 눈앞이면 앞으로 1000조, 2000조 그 이상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나라 점유율이 거의 1%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밀어줘야 돼요. 여기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투자 모멘텀 나와주고 그래야 우리나라 점유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뭐합니까? 산업이 도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뭐예요? 정부 정책이 디지털 헬스케어였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정부 지원 이야기, 전 세계적인 투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올라가지 못한 이 시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굉장히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군 쪽으로서 뭐합니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삼성전자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뭐합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AI와 결합해 체중 감량 유도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를 어디로 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매수해 볼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봤더니 이 핵심이 뭐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우리가 핵심만 찾으면 되죠. 핵심이 뭐다? 봤더니 데이터 활용입니다. 데이터 활용. 그래서 한마디로 데이터를 얼마나 더 많은 이 데이터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느냐, 이 시장을 선점하느냐, 그 기업이 뭐가 될 확률이 크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넘버원 탑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봤더니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이런 데이터 관련돼 있어서 핵심으로서 굉장히 크게 갈 만한 기업이라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의료 AI 부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디지털 이 치료제 기기 관련되어 있는 시장 진출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알다시피 AI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지금 당장 뭐가 나오느냐, 이게 23일자 뉴스예요. 보건의료 국가표준 데이터 상호 운용성 검증에 따라서 독보적인 뭐다? 헬스케어 서비스 확장성 확보에 주목. 그래서 보건의료 데이터 전송 표준에 기반한 데이터 상호 운용성 검증을 통과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이 사업에 있어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이미 입증한 상태라 보시면 좋고요. 과거에 또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 뭐 하게 됩니까? 정부가 2,600조에 달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 아까 얘기했죠. 윤석열 정부에서의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공약에 따른 뭐가 돼요? 공약에 따른 국책과제 수행에 따른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따른 정부적인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줄수록 뭐가 될 확률이 크다? 이 바이오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AI 의료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라이프 시멘틱스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재밌는 게 지금 보면 아시죠? 공모가가 12,500원이에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죠. 상장 이후에 내일 이렇게 무너졌던 종목은 기간에 대한 장담은 못해도 공모가까지 한 번은 올린다고. 한 번은. 근데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가 어때요? 하방 추세 돌파하고 바닥을 다지는지 봐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보면 완전 하방치에 쫙 그냥 무너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12,5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언제?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12,500원까지 지금 올린다고 하면은 지금 2,000원대 있기 때문에 약 6배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라이프 시멘틱스가 2,0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바닥을 다지고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AI 의료 신약 이 모든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라이프 시멘틱스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시황적인 부분에서 방송 말씀드리면은 종목이 올라가는데 2배, 3배, 4배 올라가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올라가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간에 대한 투자가 싫어요. 나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해달라?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실시간 단타 참여 링크.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면은 100% 무료로 제가 뭐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익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